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전문가 터닝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전문가로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실전 매매를 겪었던 걸 가지고 5강에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전에서 한 10년 이상을 지금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어떻게 하면 수익을 이어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손실로 이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 끝에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또 그렇다고 전달력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해외 선물에 관한 준비된 시나리오 고성준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뭐 거창할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소리 높여서 한번 우리가 가치 있게 논해보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논해보자라고 제가 왜 그랬냐면요. 아시겠지만 실전에 트레이드를 하다 보면 정답이 있진 않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한 지점에서 지지를 하고 어느 한 지점에서 저항했을 때 이 자리를 누구나 다 꿈꿉니다. 소위 말해서 파랑새를 쫓죠. 그것만 찾아내면 엄청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래서 5강의를 이렇게 챕터를 나눠봤는데요. 1강은 요거 이제 제목으로 정하고요. 요걸 좀 지워보겠습니다. 일강은 개요, 즉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나올 때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은 즉 기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실전과 강의를 들었을 때 접했던 부분하고 이걸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거야, 이 대목이. 왜냐하면 정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기준이 불명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흔들리거든요. 이런 말들이 제가 왜 쓰냐면 실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강의 목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말들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전에서는 상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심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요 정도로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누구나 다 압니다. 지지와 저항론.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챕터에 넣습니다, 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와 저항이 연결될 때 지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변곡입니다. 변곡론. 자, 지지와 저항 그리고 변곡. 이 얘기는 여러분들 다 듣고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이거를 정의를 내려봐라 하면 모호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파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랜덤하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지할 것 같은데 지지하지 않고 저항받을 것 같은데 저항받지 않고 지지한 듯 하지만 아니고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변곡인데요. 변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변곡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전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제 생각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동의를 하신다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실전 트레이더를 할 때 우리가 그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두리뭉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로서는 변곡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지와 저항과 연결되는 부분 속에서 하나의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어질 때 어떤 거냐. 패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건 정형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정형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실전에서 동일 반복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패턴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실전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사실 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쓰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서 앞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할 때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강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쩌면 처음 해외 선물을 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2년, 3년, 어쩌면 5년 차, 어쩌면 10년 차, 시간을 이렇게 오래 두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실전에서 운영했던 주 대상이 제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강의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실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는 다 생략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개만 논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에 관한 하나는 그냥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요. 패턴 중에 하나가 이 변곡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턴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곡이 있는데 패턴과 연결되는 변곡.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로 봅니다. 제가 이 강의에 중점을 둔 부분이. 이게 어떤 변곡이냐면 나중에 세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파동 변곡이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파동 변곡.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요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강의를 마무리돼서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개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 그래서 수익으로 이어나가보자 이건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적 판단이 할 때 요거는 뭐냐면 연습론까지 이어지려고 그래요. 연습론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정형화된 것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까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엔 개요, 그 다음에 지금 개요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엔 지지와 저항, 세 번엔 변곡,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연습론인데요.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이 하나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게 있죠. 파동론 하나, 그 다음에 가격론, 그 다음에 속도론, 그 다음에 심리론. 자, 굉장히 많은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 2, 3년 정도 해외 선물을 접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인터넷이라든지 요즘엔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서류가 공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다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설명하는 것도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실전에 정형화 시켜서 써먹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체성을 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목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고관적을 한 게 아니고요. 고성준론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가치 있게 논해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다 지울게요. 우리가 해외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 가치를 맞춰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 맞춰봐라는 뜻이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건데 초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쉬워요. 왜? 확률이 반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전으로 들어가면 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내용은 2, 3년 차 정도 지나면 이 내용을 알아듣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그 대상을 실전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 중점적으로 맞췄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제가 그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19시간 동안 4일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요를 설명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무엇인가? 학자스러워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선물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왜 오늘날 전자선거래가 발달해서 수없이 많은 선물 거래가 상품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 돈육인가요? 돼지고기인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선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상품은 그렇게 만들어내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해외 선물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물의 그 다양성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종목이 많아요, 생각보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내 선물을 예를 들게 되면 국내 코스피 200 지수를 쓰잖아요. 국내 선물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물을 이루는데 해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상품이 많아요. 이걸 대해서는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한번 지우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듯이 해외 선물을 어떻게 접근할 거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이 얘기가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면요. 꼭 이게 점쟁이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 같은 성질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라고 하는 이 대목 때문에요. 이게 방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가. 그러면 미래에는 과거에 어떤 정해있던 틀이 미래에도 이뤄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패턴이거든요. 아까 그 설명했던 패턴론 네 번째 강의 때 하려고 했던 부분. 이래서 개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챕터 5시간 중에 1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지 왜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수학에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학에서 우리가 그 수학에서 보면 보통 그 미분적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는 분수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 전에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질 게 뭐냐? 여기서 함수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이어질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굳이 이렇게 무슨 학자도 아니고 이걸 갖고 끝이 쓰냐면 기본에 충실했을 때 우리는 더 훌륭한 어떤 틀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본에 상당히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자리 들어가면 수익 납니다. 이 자리 들어가면 수익 납니다. 이 자리 들어가면 수익 납니다.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초보가 들어가면요. 수익이 나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 제가 신기하다는 말을 쓰냐면요.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 생각이 없어요. 별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려서 여기서 사고 매수 여기서 팔고 근데 손실이 나도요. 초보 때는 이걸 보거든요. 오르고 내리고를. 그러니까 내려오겠지. 사고 그러니까 올라가겠지.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주식에 접해 보신 분들은요. 매수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이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물은요. 우리가 누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방의 꽃이에요. 이 얘기는 오르는 건 굉장히 오래 오르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리는 건 비례해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을 접했거나 매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매도라는 말이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초보나 입문했던 사람들이 어느 시장에 들어가든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제가 그 상당수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회원이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선물 옵션을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주식은 해보셨습니까? 이런 데이터 값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도가 뭐예요? 완전 초보일 경우에는 이 매도라는 말이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산다는 개념 보면 매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 실질적으로 선물은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요가 필요한 거고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 됐을 때 어떤 깊이가 있어지죠. 저는 반대를 해요. 뭐냐면 무엇을 반대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매매해야 된다는 말에 엄청나게 많이 동의를 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요. 단순해야 된다, 기계적이 된다. 그런데요, 단순하고 기계적이 되려면 방대한 양이 축약이 돼야 돼요. 소위 말해서 어떤 전문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탕약을 끓여서 한 번 울구고 한 번 더 울구고 한 번 더 울궈서 말려서 빠서 다시 한번 우려냈을 때 액기스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단순과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줬어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단순하게 매매해야 되는 거 동의합니다. 이유는 복잡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미래 가치를 내가 현재쯤에서 점치는 건데 내가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위험해져요. 왜냐? 자꾸 예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예측해서 한번 맞추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해요. 이거 심각해지거든요. 제가 굳이 개요를 첫 강의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문제예요. 느낌이 문제예요. 이게. 왜?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봤냐고 물어보면
이거는요. 10년이 지나도 10년의 현직에서 매매를 해도요. 잘 못 느껴져요. 부채성이라고 갈 때는 이게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동.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전에서 저희 그 매일 제가 실전에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늘 내놓는 게 뭐냐면 그분이 오셨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요. 그분. 나도 모르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챕터에다가 하나를 넣으려고 했다가 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게 학습론이에요. 시장이 학습이 되거든요. 학습은요. 생각보다 틀에 박힌 고정적 시각으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 학습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학습되지 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르니까 내리더라. 오르니까 내리더라. 학습되면 안 돼요. 오르니까 내리더라가 아니고 내리니까 더 내려다도 있고요. 내리니까 더 내려다 급반등을 하더라. 무슨 얘기냐? 변화무쌍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기준에 관한 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바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강의할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제가 이걸 다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은 학자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쟤는 학자가 되려고 저기서나 연구하려고 하나? 구체성 있는 걸 가르쳐줘. 뭐냐? 기술을 가르쳐주란 말이야. 기술을 제발 좀. 왜 쓸데없는 얘기해? 아마도 지금 현장에 듣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화살 날린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기술을 가르쳐줘. 그래서 수익 나는 게 뭐야 라고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제목을 왜 고성중론이라고 말을 썼냐면요. 굳이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서 서로가 한번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의 뭐다?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전 연결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원리. 선물옵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집. 그리고 한쪽 방향이 포지션을 취했던 반대 방향에 대한 손절 유도. 이거는 다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손절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매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방점은 어떻게 해요. 왜? 어떻게. 왜는 왜겠습니까? 왜는 수익을 내려고. 왜? 선물옵션은요. 반대 방향이 죽어야 돼요. 주식하고 달라서.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초보들한테 처음에 입문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2년차, 3년차, 5년차들한테도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상승이 뭐예요? 하락이 뭐예요? 별로 신경 써보지 않았죠? 그냥 오르는 거 상승 아니에요? 그냥 내리는 거 하락 아니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방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부분 때문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 상승의 정의, 하락의 정의, 파동의 정의, 패턴의 정의, 지지와 저항의 정의.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매매 기준. 이렇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면 똑같은 강의가 될 것이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상승이요. 쉬워 보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피디님 상승이 뭐예요? 묻고 싶습니다. 웃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PD님도 많은 그 전문가님들 강의하시는 거 보셨고 실전 투자를 한번 혹시나 하고 계신다 그러면 상승을 맞추기만 하면 내가 뭐 정말 떼돈을 벌 텐데 그걸 내가 굳이 너한테 그런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알면 내가 다 돈을 벌었지. 자, 상승을요. 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게 정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론자를 붙인 거예요. 제가 굳이. 틀에 갇혀있는 사고를 하기 쉽지 않아서. 선물 옵션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하거든요.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유연해야 된다. 자, 상승을요. 제 나름대로 터닝포인트 전문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상승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점이요. 높아져요. 상승은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고점이 높아지면 반문할 거예요. 저점도 낮아지는데 그럼 하락이네요. 그럼 상승이네요. 이거 기본인데요. 생각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 강의하는 거 내용 들어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회원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상승의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퀘스천을 찍어요. 정말로 얘기를 해보면. 왜? 정말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예요. 상승이냐 하락이를 맞추는 게 바로 이 게임이거든요. 그게 결정타인데 상승의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매매를 했다. 위험해지죠. 하락의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매매를 했다. 위험해지죠. 그러면 제가 상승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저점만 높아지면 위는 오르라고 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점만 높아지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신경 쓰면 저는 이거를 상승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고로 상승은 터닝포인트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수학적 개념이 아니고요. 사전적 의미의 그런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상승은 저점이 높아진다. 잘 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 그러면 하락은 고점이 낮아지면 될까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저점만 계속 높이면 아무리 얘가 밀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계속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는 파동이 그려지면서 어떤 형태의 틀에 박히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하락은 고점만 계속해서 낮추면 오르든 말든 누르든 말든 내려가지 않을까요? 단순해 보이죠?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실전에 가면. 왜냐하면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만 움직이면 너무 좋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올랐다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내렸다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내릴 때 저항이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오를 때 지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를 안 하면 너무나 다 똑같은 내용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계속 아예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네. 그런데 나도 알아. 실전에 못 써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굳이 정의를 내려보는 이거 지금 강의하는 데만 해도 5분 이상을 할애하는 이유가요. 이런 개념을 한번 떠오르지 않았다면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왜? 정의를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단순해질 것이며
어떻게 기계적으로 매매할까 이 얘기죠. 정의가 없는데 랜덤해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항상 정리를 해볼게요.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중에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뭐냐면 개요 중에 가장 핵심은 정의를 내려보자. 여기서 핵심은 상승이 뭐냐, 하락이 뭐냐. 이 얘기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두 번째, 지지와 저항은 결코 상승에서 저점이 높아지더라. 저항은 고점이 낮아지더라.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변곡. 자, 이어져야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 변곡의 정의는 뭘까요? 변곡. 굳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제가 쓴 제 필명이죠. 필명, 터닝 포인트.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죠. 좋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엔 매매 기준이 되거든요. 저한테는. 수없이 많은 매매 기준 중에 가장 중시역입니다. 변곡. 그러면 여기서 정의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논했죠. 자, 그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면 여기를 변곡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죠. 이어지죠, 여러분? 내용이 이어지죠? 상승의 정의와 하락의 정의와 상승의 정의. 여길 변곡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변곡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면은 돈 많이 벌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근데 불행하게도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슬프죠? 그죠? 그럼 있다라고 얘기하면 떼부자 되겠죠? 그럼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확률 통계상 잘 됐네요. 지우려고 했는데 확률 통계상 그러니까 수학적 의미로 얘기를 하면 10번 중에 7, 8번 맞춘다면 변곡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선물 옵션을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어차피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다 동의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내용은 다 동의해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확률 통계상이라는 말을 앞에 전제 조건을 붙인 다음에 변곡의 정의를 내리고 그 앞서서 상승과 하락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지 저항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변곡의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이걸 다 모으면 다시 패턴이 가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개요 설명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실전에서 이거를 못 써먹을 것 같지만요. 써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유는 내릴 때요. 내리네. 기준만 잡으면 되죠. 오르네. 기준만 잡으면 되죠. 변곡이네. 확률 통계상 7, 8알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진입해볼 만하겠네.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런데 이 변곡 패턴이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우리 잘 압니다. 박스. 잘 알죠? 낮아지거든요. 고점, 저점은 고정됐고요. 낮아지거든요. 여기가 변곡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확률은 박스를 그리고 일반적으로 벗어나면
벗어난다라는 게 일반론이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요게 하나가 뭐다? 패턴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패턴? 매매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패턴. 그렇죠.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반복되거든요. 생각보다 반복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해외 선물이지 않습니까? 해외 선물? 굳이 이 패턴을 연결시키는 이유는요. 해외 선물은 종목이 많다는 아주 강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원하는 모양이 생각보다 순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패턴들이. 그걸 이제 제가 구체화시키는 지금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얘기 드려서 이제 여기 보면 HTS를 제가 준비해왔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시간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 화면상 보이면 그 골드를 하나 띄워놨죠. 이게 바로 월봉 보이시죠? 왼쪽은 월봉입니다. 두 번째는 주봉이고요. 일봉이고요. 누구나 다 보는 차트이긴 하지만요.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해석의 문제, 해석. 자, 해석은 중요한 게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해석은 기준으로 이어지거든요. 기준으로 이어지거든요. 제가 차트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린 것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실전 매매를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월봉 한번 안 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봉 한번 안 보시는 분도 많고요. 일봉 한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제가 얘기 드린 거냐 뭐냐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 있죠. 종합적.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자는 게 이건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오일을 비롯해서 지수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 지수죠. 지수,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뭐죠? 유로를 비롯해서 통화죠. 통화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통화, 지수, 금리, 통화, 그 다음에 금속, 그 다음에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이 각각에도 또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요. 차트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훑을 거예요. 다. 왜냐? 이게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붙일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기술적 분석. 크게 쓸게요, 이건. 기술적 분석.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기술적 분석은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중의 산이에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그 오일 차트를 보게 되면 오펙의 그 석유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 감산합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거 기본적 분석의 기본적 이야기가 뭐냐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본적 분석으로 가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오른다는 것은 웬만큼 짐작이 가는데 어떻게 오르냐. 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과정. 이 과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과정 속에서 수익이 나고요. 과정 속에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은요. 꼭 넘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따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할 때 하면 제 손놀림을 보시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할 거예요. 터닝포인트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그 차트를 많이 만졌느냐 하는 게 스피드감 있게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형화시켜갖고 그 지난 차트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차트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그 실전하고 어떻게 써먹느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써먹을 수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성준론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지만 결국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기준. 매매 기준이 되거든요. 하나의 스킬로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방대하게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게 다 지워지고 결국은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동일 반복 이게 뭐다? 매매 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대목이 자기만의 매매법을 갖고 있느냐거든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게 반문하면서 제1강 개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강에서 뵙겠습니다.